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네, 예. 라인 엄블락. 그런 얘기 자제를 해야 돼서 엄블락 이유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아리아 케어 코리아의 네. 예, 김준영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아주 특이한, 제가 보면 정말 모범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주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노후가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저희 아리아케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의 노후가 노후가 따뜻한 세상을 따뜻한 세상. 모두의 노후가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실버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흔히 이제 실버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요양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기존에 사실 요양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흔히 접하는 건 요양원일 거예요. 요양원 생각을 많이 하죠.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요양을 받으시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는 집에서 사실 이렇게 살아가고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양이라는 이제 사업 영역이 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네. 있을 때 집가짜를 써서 네.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머무시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사업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 차원은 어르신이 이제 가정에 있으면 요양보호사 분이 가정으로 가서 파견해서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 영역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르신들의 이제 유치원처럼 어르신들을 주간에 모아다가 서비스해드리고 뭐 재활, 운동 뭐 이런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뭐 식사도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그런 이제 사업이 제가 영역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사업 영역 쪽에서 직영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처럼 이렇게 모시고 와서 네. 그 케어해드리고 저녁에는 돌려보내고. 네, 그게 이제 주야간 보호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야간 보호는 지금 안양에서 저희 직영점을 지금 1호점을 준비하고 있고, 이전에 이제 방문 요양 사업 쪽에서 방문 요양 사업이 아무래도 인력 파견 사업이다 보니까 큰 그 리소스가 많이 들지 않아요. 초기 이제 사업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 직영점 2개를 일단은 마련을 했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늘려가면서 수도권에 이제 프랜차이즈 20개 정도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하시는 거는 지금 방문 요양. 방문과 주야간 요양, 예, 오늘 예. 모시고 왔다가 모셔다 드리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남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이 요양 사업이 저희가 이제 저희 이런 방문 요양 사업을 합니다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저희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길을 가다 보니까 방문 요양 센터 되게 많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 요양 시장이 지금 현재 되게 공급 과잉 시장입니다. 방문 요양 시장이요. 이미 경쟁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장의 문제가 그런 어떤 선도 기업이 없이 개인들이 영세하게 운영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난립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의 품질이 워낙 너무 낮고 어르신들이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이 부르면 뭐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선생님 붙여다가 보내드리고, 거기서 서비스하는 선생님들은 또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잘 못 찾으시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요양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이제 서비스 인력을 관리하는데 좀 많이 충실을 했었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어르신 고객들이 어떤 요양 서비스를 원할지에 대한 이제 이런 니즈 파악을 통해 맞춤형 요양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신가요? 제가 지금 휴학 상태고요. 네. 학기는 한 학기 남았는데 요즘은 이제 창업 휴학이란 게 있어서 창업 휴학 지금 상태입니다. 이게 젊은 그런 네. 그 분이신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버 산업 쪽으로 뛰어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이런 산업을 하게 된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제 창업이란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네.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사업을 하시다가 저는 이제 기억도 못하는 때에 사업을 크게 이제 실패를 하시면서 저희 가정 환경이 좀 되게 어려웠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제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이 이제 빚을 갚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경영학과를 진학을 할 때 저는 사실 경영학과를 가면은 경영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나도 사업을 해서 역전을 시키겠다. 우리 집에 부모님 항상 월세방에 사시고 연식 오래된 차 위험한 거 타시고 난 저걸 바꿔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었고 경영학과를 다니면서도 사실 뚜렷한 뭐 사업 아이템을 이 뭐 실버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없었고 창업을 그냥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1학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실 경영학과 친구들이 그렇게 경영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없다라는 없죠. 거였고 예. 없죠. 굉장히 뭐 시험이나 취직에 이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었고 그런 게 좀 또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군대를 그냥 빨리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빨리 이제 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군대 안에서 내가 나와서 할 사업 아이템을 꼭 하나 찾아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여러 가지 메모장에 이제 막 사업 아이템을 막 구상해서 많이 써서 이렇게 전역할 때 그 메모장이 빽빽하게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서비스화돼서 나와 있는 아이템들도 있고요. 하다가 뭐 사라졌던 것들도 있고 정말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거 내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뺏겼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게 근데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있네.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실행을 하면은 내가 또 사업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가장 문제가 제가 그거를 실현시킬 기술력이 좀 되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경영학과로 오다 보니까 어떤 뭐 앱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내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연합 동아리라든지 여러 이런 네트워킹 이제 자리에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와중에 또 하나가 중앙대에서 이제 창업학이라는 새로운 과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 전자전기공학과도 있고 컴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들이 이제 들어와서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 창업 아이템을 빌딩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라고 과목에 대한 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네, 경영학과는 잘못 왔고 창업학을 내가 정말 파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네. 거기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봤더니 또 저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도피식으로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대화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또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어차피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한 20개, 30개 정도는 만든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제가 있는 능력으로 사업 계획서를 막 만든 거지만 엉터리 사업 계획서도 있었을 거고 좀 괜찮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창업학에 있는 교수님 제가 최소 한 15분은 다 찾아뵈면서 그 사업 계획서들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이제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제가 그때 되게 답답했던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학교네. 나한테 왔으면 저는 얘기해줘도 저희 되는데. 학교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잠깐만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들도 각성을 해야 돼. 지들이 잘 모르거든. 창업학 가르치는 교수들도 지들이 잘 몰라요. 지들입니까? 지들이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배워야 돼. 예, 교수님들이 거의 안 보시기 때문에 이제 네. 안 보시는 걸 너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예, 그래서요. 예. 저의 생각과는 무관하다는 걸 예. 말씀드려서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 한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너가 그러면 이렇게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조금 창업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도 받고 한 좀 괜찮은 팀이 있는데 여기 가서 좀 그 열정을 쏟아라 이러시면서 이제 저를 그쪽에다가 팀빌딩을 도와주셨네요. 넣어주셨어요. 거기는 이제 이미 서울시에서 한 대회에서 이제 조그맣게 상을 받은 이제 팀이었고 거기에 이제 경영학과 학생이 없고 대표가 이제 디자인 전공인 출신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너가 가서 좀 그런 열정을 쏟는 게 어떻냐 해서 이제 거기 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IoT 기술 기반으로 이게 스마트 토이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식물에다가 이렇게 뭐 센싱이 가능한 스마트 토이를 꽂아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뭐 화분이 이제 물이 필요할 땐 여기서 뭐 목말라 이렇게 뭐 이제 나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명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토이 아이템이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막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도취가 돼 있었죠. 그냥 아 내가 하고 싶은 창업을 난 이제 했어. 그래서 뭐 어디서 인터뷰도 나오고 나 창업해가지고 그래도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어떤 뭐 매출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이제 EO라고 하는 어떤 엔터프리뉴어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주최하는 대학생 대상 이 창업가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 세계 대회인데 거기에 이제 운 좋게 저희가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네. 저희를 이제 인솔해 주셨던 분이 티켓몬스터의 이제 신현성 대표님이 저희를 인솔해서 홍콩에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그 일본 대표로 나온 학생의 이제 발표를 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일본 대표 친구가 했던 게 이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해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같이 놀면서 인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창업 스토리를 쭉 이야기할 때 본인 할아버지께서 이제 치매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사실 조금만 일찍 그걸 발견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적절히 예방적 치료를 했으면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치매를 심하게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는데 저 친구는 그걸 겪고 저런 아이템을 만들어냈고 저는 그냥 창업에 취해서 나 여기 하고 이제 홍콩까지 왔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한국에 와서 사실 그 팀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다. 잘하셨네. 뭔가를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컨텐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 네. 부족할 거다. 알겠습니다. 네. 진지한 그 문제 인식과 고민과 공감해서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네. 조금만 짧게. 김 아, 예, 대표님 알겠습니다. 말빨이 좋으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홍콩 가서 죄송합니다. 얻어온 네. 게 있네요. 에피소드를 하나 얻어가지고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요양 쪽으로 바로. 아니요 노인 시장이 이제 어떤지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본처럼 이미 뭐 어떤 플랫폼이 깔려 있어서 컨텐츠를 이제 더 추가 개발해서 거기다 넣을 그런 시장이 아니라 애초에 플랫폼부터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 영세하게 공급 과잉된 시장에서 이거는 뭐 컨텐츠를 어떤 걸 양질의 컨텐츠를 넣을까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요양 서비스부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 시장에 갔던 것처럼 이 계단을 같이 밟아 나가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에 네. 그리고 본인의 니즈를 깨닫고 근데 그렇죠. 그 해외에 그 일본에 계신 젊은이였네요. 일본에 있는 네. 젊은이의 영향을 받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자 다시 또 똑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차별점은 뭐예요? 아까 난립해 있다고 그랬고 네네. 기존의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맞춤형 요양이다 이런 이제 말을 저희는 단어로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 요양 프로세스를 보면 어르신이 이제 요양을 찾아야겠다 해서 뭐 요양센터 가까운 사람 뭐 소개로 받아서 이제 요양센터에 연락을 하면 일자리 센터에 전화를 해요. 그 요양센터는 지역 일자리 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냥 지금 일자리를 찾는 요양보호사를 찾아주십시오로 해서 이분이 맞으면 그냥 그분을 보내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르신들은 선생님 바꿔주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온 사람 이상해요. 나랑 안 맞아. 바꿔주세요. 해서 두세 번을 최소 바꾸고서야 이 서비스가 온전하게 이제 돌아가는 형식인데 저희는 일단은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먼저 보내서 어르신과 보호자 면담을 30분 이상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의 특성을 많이 이제 다 파악을 하고 보호자가 또 원하는 것, 어떤 어르신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다 듣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차별점인데 저희는 일자리 센터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미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많이 모집을 해놓습니다. 저희 센터 자체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있는데 뭐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양보호사 한 100명 정도 이제 DB를 가지고 있다가
사실 이게 사람 대 사람이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어르신은 경상도 출신이신데 전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보내드리면 싸우세요. 같이 TV 보다가 뭐 정치 얘기하다가 이러다 분명히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저희는 고려를 하고요. 독실한 기독교이신 어르신인데 만약에 불교 선생님 붙여드리면 싸우실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집 가까운 선생님 아줌마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드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단편적인 예지만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고려해서 이분이 그리고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기존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졌던 이력에서 이런 병력을 관리했던 이런 이제 이력까지 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드리죠. 그러다 보니 보통 저희가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를 그냥 보냈을 때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바꿔달라는 그런 이제 컴플레인이 최대한 많이 이제 없어진 그런 이제 예가 단편적인 그러니까 예라고. 매칭해서 좀 효율화를 많이 시켰다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서비스고 프랜차이즈는 뭐가 다른 거예요? 또 우리의 프랜차이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프랜차이즈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프랜차이즈는 기존에 이제 개인들이 영세하게 운영하던 센터들이 사실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아름아름 하던 이런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영역이 있는지도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모르시는데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 가맹점의 점주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저희가 이런 어떤 비전들을 이야기했을 때 비전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매칭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말했던 방금 같은 이런 이제 상담에서부터 이 맞춤형 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들을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시켜서 기존 센터랑은 다른 이제 전국 어디서나 아리아 케어라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요양의 어떤 매뉴얼화를 한 게 저희가 이제 목표였고 그래서 사실 고객 이탈이라고 한다면 어르신이 뭐 이제 서울에 사셨는데 전주에 있는 딸이 이제 날 돌보게 됐어 하면서 전주로 이사 가시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이탈이 일어나는데 난 전주에 있는 아리아 케어에서 받으면 기존에 있던 요양 서비스랑 똑같은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이게 이제 그 똑같은 이제 프랜차이즈에서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끼리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담에 대한 걸로 이 서비스가 도출될 때 맞춤형 요양 시간표를 저희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제 보통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3시간 동안 어떤 서비스 요일별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가 시간표로 그대로 나와 있고 이분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다면 이 시간표만 그대로 넘어가면 여기서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프랜차이즈 안에서 이제 최대한 효율화를 처음에 이런 사업을 뭐 물론 뭐 저기 비용이나 어떤 자금이나 이런 효율 측면에서 그 뭐 직영점 그러니까 그 파견 위주의 직영점 네네.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기 자금이 꽤 들었을 것 같거든요. 초기에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지. 우선적으로 저희 플랫폼의 되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를 요양 플랫폼을 깔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부터 이제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고객들이 생기면 이 어르신 고객들은 이제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어르신 한 분당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의 월 요양 서비스에 이제 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요양 서비스를 쓰십니다. 저희한테서. 그래서 어르신 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런 매출들을 발생시키면서 다시 이걸로 플랫폼을 하나 늘려가고 네. 이걸로 플랫폼을 하나 늘려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비즈니스들이 고객 수를 많이 모으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떤 자금을 태워서 고객들을 많이 유입시켜 놓고 그 안에서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구조였다면 저희는 고객을 모음과 동시에 이 모이는 고객들이 바로바로 요양 매출로서 어떤 이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처음 시작은 설립 자본금 1억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하나씩 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을 알아볼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매출이나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객 수라든가 프랜차이즈 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수는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요. 현재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오픈한 개수는 23개 가맹점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수도권 위주로만 저희가 일단은 네.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관리 차원에서 가장 일단 효율적으로 수도권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으로 이 요양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한 4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먼저 내실화해서 꽉 잡고 나서 전국을 이제 확산을 하자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월 고객 수는 어느 정도 돼요? 매출 규모나 밝힐 수 있을 정도까지. 네네 직영점인 저희 이제 하남에 있는 직영점 같은 경우는 어르신 고객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데는 네. 월 매출이 한 1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양에 있는 저희 직영점은 어르신 고객 수가 한 40명이 조금 안 됩니다. 38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 내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수 곱하기 거의 100만 원 하면 그 되네요. 정도로 아마 보시면은 네, 어느 정도 딱. 자, 그러면 네. 거기가 프랜차이 직영점도 있고 네.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그래서 네. 총 가지고 있는 고객 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 고객 수는 현재까지는 한 300명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23개에 23개. 3개에 네. 300명 정도의 네. 확보하고 있고. 자, 네. 우리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리아케어가 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 저희 슬로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두의 노후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아리아케어라는 곳에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파생적인 이제 이런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비단 비즈니스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복지 사업을 하는 건데 복지의 시장화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근데 네. 복지 시장화가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고 그 반면에 구매력이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구매력이 많은 어르신들은 돈을 쓸 데가 없고 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은 복지를 받고 싶은데 이 정보를 모르고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복지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아리아케어 플랫폼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런 구매력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양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원을 창출하고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는 사회환원 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요. 뭐 아리아케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라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뭐 단편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유통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미 너무나 발달했지만 이제 개호식품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만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음식들의 이 강도, 음식 씹는 강도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다 식품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식품 상업분을 하기도 하고 간편식에 대한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들을 현재도 지금 저희한테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좀 더 플랫폼을 내실화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미룬 상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사실 고객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그 팀원들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팀원은 저희 이제 다 중앙대학교 이제 같이 동문인데요. 네. 창업학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음. 이제 그 같이 만난 이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거 요양시장이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라고 하는데, 이제 한 분은 우리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문제가 많더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고 붙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뭐 일을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 그런 불안정함의 뭐 불안감이라든지 그분이 느꼈던 니즈라든지 처우에 대한 열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보니 저는 사실 단편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서비스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왜 그런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 왜 운영주들은 그렇게 또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가 나왔고, 그 위에 보니 이 시장에 대한 이제 비효율 문제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끌어들이게 되었고, 또 한 명은 사실은 이 요양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하셨어가지고 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어떤 개발을 하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아니니까, IT가 아니니까 개발자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영업을 잘할 것 같은 친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처음 봤는데 제가 이 친구는 뭔가 사람들이 되게 믿음직하게 누구예요? 생각할 여기 것 왔어요? 같다라는 그냥 착하게 생겼는데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냥 얘가 거짓말을 해도 믿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랑 창업하자. 여기서 만난 지 2번 만에 제가 창업을 하자고 하고 만난 지 4번 만에 저희가 같이 룸메로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친구도 되게 재밌는 게 이 사업을 하고 나서야 본인 할머니께서 이제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런 정부 제도가 있는 거를 이걸 사업을 하고 나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우리 할머니가 이런 병이 있는데도 내가 이 제도를 몰랐는데 이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까? 이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몰입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우리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단 뭐 그리고 일부를 끝내도록 할까요? 하나만 더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시고 그부터 하시고 할까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회사 대주주 지분 구조를 보다 보니까 뭐 조합 형태가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예.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우선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자금이 거의 없었고 네. 제가 이제 저희한테 모아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자취방 자본금 빼고 뭐 하고 하니까 각각 200만 원씩 모으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600이 끝이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제가 뭐 여러 교수님을 찾아갔지만 그 중에 지금 이제 저희 사업에 이제 경영 고문으로 계신 이제 지식경영학부에서 같이 창업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 강의 초창기에 바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교수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업을 한 9번 해봤는데 4번은 좀 괜찮게 성공을 했고 4번은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냥 너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하면은 어떻게 다른 답변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거기서 바로 내가 투자해줄게 그냥 같이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마련을 하면서 그분께서 이제 내가 다 돈을 댈 수는 없고 이제 다른 이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게라고 해서 여러 영역들에 이제 나중에 가면 저희가 뭐 이런 요양 이제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사분도 한 분 이제 들어오시고 네. 경영학 박사님도 한 분 들어오셔서 자문도 해주시고 또 의대 박사님도 한 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모셔와서 같이 그때 이제 사업 설명회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했고 거기서 시드머니 1억이 마련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주주가 되게 많은 지분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어 버린 네. 거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건 좀 나중에 청년들이 어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창업 제가 이제 했던 것처럼 하지만 돈이 없는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그런 것들에 이제 공감을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조합을 만든 다음에 이 조합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 중에 10%는 내어놓으십시오. 저희 나중에 아리아케어 뭐 청년 후원 재단이든 뭘 만들어서 청년들이 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게 그 재원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이제 그분들께서 모두 공감을 해주셔서 주주 조합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야,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조합원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저희는 지분을 팔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안에서는 이제 제가 팔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 팔 수 있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용하고 네. 싶거나 우리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을 이 서비스를 받고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희는 가장 간단하게 대표 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670에 9979. 1670에 9979. 99세까지 친구처럼 오. 1670에 예. 9979고요. 예.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지금 수도권에서는 어디든지 저희가 무료 상담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선생님이 먼저 가서 이 제도에 대해서 쭉 무료로 설명을 해드리고 어르신 상태를 보고 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예, 겁니다. 1679에 9979가 흘러가기는 조금 힘들겠죠? 예,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가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를 180
정남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그 후원의 축, 네. 네. 한국성장금융, 예. 네, 성장사다리 사다리 펀드, 펀드, 네. 서정훈 서종군 본부장님, 팀장님, 노혜성 팀장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최고 최고 과장님, 과장님, 예. 박상경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예. 질문이 꽤 많이 있을 것 질문 같은데요.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예.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우선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마케팅 일단 네. 마케팅 방안에서 일단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케팅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케팅이 사실 저희가 초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르신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네. 어르신들은 페이스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인터넷 플랫폼 SNS를 하는 그렇죠.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의 어떤 주 타겟 고객들은 사실 그런 거의 사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창업을 했던 2016년과 지금 현재 2018년 딱 2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네. 고객들이 전화 오는 그 어떤 양상을 보면 기존에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유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저희가 고객들을 뭐 이제 타겟 전략이라고 하면 뭐 타겟 전략인데 첫 번째로는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거.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모르는 분들 아니면 본인이 아프신데 아픈 걸 모르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타겟이었고 두 번째 타겟은 정부로부터 등급을 받아서 요양 서비스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써보니까 별로더라 이러면서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쓰시게 만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이제 열악한 데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전환시키는 게 이제 세 번째 주요 이제 타겟 전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가서 정말 제도를 홍보하는 방식의 이제 집중을 가고, 했었습니다. 예. 네, 이제 예. 수도권에 저희가 센터가 있는 그 근처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의사결정자는 보호자라는 게 사실 되게 명확하거든요. 보호자들이 이제 대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이 보호자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이 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호자 계층은 35세에서 55세 여성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저희의 주요 의사결정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이런 효도를 받지 못한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아드님들보다는 따님들이 의사결정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세요.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니 우리 아버지 요양받아야 돼를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어머니 아이들. 시아버지는 아니고요. 더 다르구나. 며느리 분들도 의사결정의 주요한 것이 이제 일단 얘기해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따님일 때가 좀 더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그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 2년 사이에 굉장히 바뀐 건 홈페이지랑 인터넷을 보고 연락 오는 횟수가 거의 10에서 10명 중 한 6명 정도 빈도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딱 2년 전에는 인터넷 보고 전화 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0명 중이면 한 2명 정도? 근데 지금 보면 손자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녀들이 이제 전화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많이 이제 채널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것 같은데 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그 어르신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크되는 건강 데이터들을 이제 다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모인다 보면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 이런 추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이 양상이 가다 보면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향후 1년, 2년에 어떤 형태로 이제 어떤 질병들을 갖게 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건강 상태가 변해갈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는 저희 요양 서비스를 일단은 더 양질의 요양 서비스로 끌어올릴 수 있게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A라는 어르신이 이분이 한 6개월 뒤에는 좀 치매 중증으로 가버릴 것 같다. 그러다 보면은 이분 요양 서비스에서는 치매 예방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1차적이고, 2차적인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원할 저희 다른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들을 이제 만나서 이런 데이터와 함께 같이 파생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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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질문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됩니다. 예. 됩니다. 예. 네. 그 요즘에 그 사회적인 문제를 좀 많이 해소하면서, 그러니까 해결, 해소, 공급 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또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는 그런 투자형 분위기라든지 창업 분위기도 좀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만드는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그 공급의 양이 점점 확대될수록 사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우리 경제적 가치와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사회적 가치, 이 두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회사는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향후에 이런 사회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로 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어떤 그 이제 그 균형점을 찾는 거는 사실 이 요양 시장에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 정부 자금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경제적인 가치는 충분히 저희가 어떤 규모의 경제를 가져갈 수 있다면, 전국에 이제 그 가맹 플랫폼이 깔리고 거기서 많은 고객들이 유입된다면 거기서 충분히 경제적 가치는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경제적 가치로 창출된 이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 환원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제 사회에 좋은 가치를 전달할지가 가장 오히려 더 큰 고민을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단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업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보면 돈으로 봐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수익 창출되는 거를 많은 부분 환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서비스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일단은 더 많이 복리후생에 많이 신경을 쓴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이제 더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해 드리는 걸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질문. 네, 아까 이제 그 설명하시면서 복지의 시장화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매력이 높은 분들에게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매력이 낮은 사람도 이제 그 속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 상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구매력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끌어안고 갈등 없이 나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이제 한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측면에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부 지원금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매력이 없는 어르신들도 결국에 월 100만 원이라는 이 요양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똑같은 이제 100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영세한 센터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받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열악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겐 당연히 본인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만 받으니까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쓰세요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그냥 업계 관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저희는 이런 그냥 가장 기초적인 스탠다드한 서비스의 품질 자체를 올리겠다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멍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사실 그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데에서 이윤을 조금 남기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더 좋은 급여를 주면서 서비스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한 시장에서부터 서비스 퀄리티를 많이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네, 그 일본 시장을 보셨을 때 이미 그 컨텐츠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은 아직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한국의 플랫폼을 어느 정도 확장하시고 나서 아리아키오에서 제공할 만한 그 컨텐츠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면은 되게 이제 딱 와닿으실 텐데, 어린이집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서도
정말 뭐 놀이할 거나 컨텐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만 해도 막 둘리가 나와서 롤러코스터 타면서 막 영어 알려주는 것부터 해서 애니메이션,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아동들보다 어르신 수가 훨씬 더 많고 요즘은 어린이집보다 뭐 요양원 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종이 접기, 색칠 공부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인지 훈련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간신히 이제 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이제 노래 교실 같은 거 하는 게 그 프로그램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때우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사실 기존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교구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쓰는 걸 하는 데가 저희는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그리고 어르신들 인지 상태에 맞는 맞춤형 훈련들을 많이 제공을 하려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좀 힘을 쓰고 있고요.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같은 치매 환자여도 어르신들마다 인지 상태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수학 문제 주고 이렇게 수학 문제 풀어보세요라고 해도 어떤 분은 치매 환자신데 수학 문제를 엄청 잘 푸세요. 그래서 이분 왜 수학 문제 이렇게 잘 푸시죠? 하는데 보호자분이 저희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그걸 아무리 줘도 그분들한테 뇌에 자극도 안 되고 치매 예방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좀 망가지신 다른 이제 부족한 부분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는 이제 차별화된 컨텐츠들을 만들고 제공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네, 예.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마지막 딜레마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치를 계속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기업으로 어떤 수익이나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여갈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그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갈지에 대한 전략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이제 뭐 창업팀이 모두 사실 초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영리 기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초기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한 진짜 3, 4개월은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뭐 되는 것에 대한 뭐 각종 조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사실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일본의 선진 사례를 또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리 기업이 되는 게 저희는 목표고요. 일본에는 사실 뭐 자스닥에 상장한 이런 요양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들도 있고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과 이제 영리 기업, 뭐 영리 기업은 영리만 추구하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영리 기업으로서 더 큰 영리로 뭐 이제 이익을 창출한 뒤에 그것을 더 양질의 이제 사회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저희는 더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남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시장을 오히려 더 키워서 지금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개척을 먼저 해서 이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시장 점유율을 키운 뒤 그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앞으로 사실 10년, 20년 뒤에는 이 시장도 어떻게 보면 거대 이제 업체들 몇 개가 뭐 3파전이든 4파전이든 이런 시장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후발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아리아케어가 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제치고 사업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해서 이런 좋은 이제 비즈니스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네. 임 대표님, 뭐 회사에 돈은 필요하신가요? 저희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벌어서 가고 있고 이렇게 버티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플랫폼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의 사실 투자는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싶은 이제 생각들이 요즘 이제 같이 논의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의 이제 투자금을 요즘은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자, 있습니다. 5억 원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재밌게 하여튼 되게 좀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버 산업, 요양 산업 이쪽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다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최근 들어서는 다 블록체인에 빠져들면서 거기서 다 날뛰고 있거든요. 이 어떻게 대표님이 보면. 앞서서 지금 아니, 이끌고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있지만 블록체인 쪽은 있지만 예. 그런데 그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혁신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그 산업 자체가 더 커지고 선진화될 수 있는데 그런 제목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우리 김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 전통산업에 들어와서 새로운 효율과 혁신으로 네. 이 사업의 효율을, 이 산업의 효율을 바꾸는, 그리고 정부 돈이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결국 그렇죠. 국부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좀 아쉬웠던 점은 네. 대체 우리의 차별점이 뭐지?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대체 왜 효율적이고 그게 그리고 이게 충분히 스케일업을 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잘 못 내셨다. 또는 알고 계시지만 오늘 설명을 잘 못하신 거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면이 없잖아 있네요. 예. 그럼 저만 5억 투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바로 이 저만 이 대표님, 바로 이 대표님이 요즘에 펀드를 운영 안 하시니까 뭐 그냥 투자를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요즘에 투자를 검토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그 코인을 팔아서 이걸로 넣으시는 겁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엔 네. 빨리 좀 더 훈련이 좀 더 되고 좀 더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잘 저도- 보완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 정도 금액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